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6월 5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요즘 들어 날이 부쩍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요맘때 더워질 무렵이 되면 꼭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21살 때는 열심히 공익 근무를 하면서 현역으로 들어간 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사람 할 게 못 되더군요. 아무튼 하루하루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던 와중에 친구들의 군대 휴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 같이 가평에 있는 한 계곡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총 3명이었어요. 휴가 나온 친구들은 아직 뽀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벌써 휴가를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얼굴이 까무잡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차를 빌렸고 친구들과 함께 가평으로 향했어요. 먼저 펜션에 도착한 뒤 짐을 내려두고 근처 계곡을 찾아 놀러간 저희는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성수기에 접어들려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그런지 주변에 물놀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돗자리를 깔았고 곧 계곡물에 입수를 했습니다. 계곡은 보기와는 달리 처음 발 딛는 곳은 얕은데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나와서 야, 저기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다이빙할 때 빼면 그 구간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머리 위까지 잠겨도 발이 닿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좋기 2m 이상의 수심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놀이를 맛본 저희들은 잠시 물 밖으로 나와서 챙겨온 맥주와 주전부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계곡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자면 모녀가 동시에 물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아마 계곡 옆에 있는 비탈 쪽에서 미끄러진 것 같은데 엄마와 딸내미가 동시에 물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둘 다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대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곳 수심이 깊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고 야, 저거 위급 상황이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는 너가 애기 꺼내라면서 그렇게 곧장 뛰어들었고 저도 뒤이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친구가 체대생이라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물에서는 제가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이가 빠진 곳에서는 발이 닿는 곳까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아이 엄마는 놀랬는지 허우적대는 게 워낙 심해서 제 친구는 뒤이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를 무태 끌어다 놓은 제 친구가 갑자기 숨도 안 돌리고는 다시 물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끼 왜 다시 뛰어들어? 하고 벙쪄 있었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막 펑펑 울고 있지. 아이 엄마도 옆에서 또 따라서 놀라서 울고 있고 또 주변에서는 청년 대단하다 하며 격려하는 한편 저 녀석은 다시 물에 뛰어들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곧 친구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화장실에 다녀오신 건지
모녀가 흠뻑 젖어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막 뛰어오셔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황을 설명드리자 연신 생명의 은인이시라며 고맙다고 하시고는 모녀를 챙기셨습니다. 이후 그 가족은 짐을 정리하셨고 저희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던 중 제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근데 너 아까 왜 갑자기 물에 또 들어갔냐? 저와 다른 한 친구가 묻자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니 그게 분명히 나도 2사람 빠진 걸로 봤거든? 근데 아줌마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나도 꺼내달라고 누가 소리를 치길래 내가 못 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줄 알았어. 그런 이유로 물에 들어갔다는 그 친구는 물안경도 없이 눈을 부릅뜨고 계곡으로 잠수를 했는데 분명히 앞에 검은 형체가 하나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그게 착시 현상이었는지 막상 가까이 갔을 땐 아무도 없어서 일단 물 밖으로 나왔답니다. 우리끼리는 이 새끼 홀렸네 하면서 근데 존나 멋있다며 칭찬을 하고 있었고 아까 그 가족들은 자리를 떠나기 전 부족하지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무려 현금 30만 원을 주고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희도 펜션으로 돌아와서 놀란 가슴을 달래며 한잠 때린 뒤에 저녁 느지막이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누가 구했어도 구했겠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에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베큐 파티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 같이 펜션에 들어와서 각자 군대 이야기를 꽃피우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왜 안 꺼내주는 건데? 나는 왜 안 꺼내주는 건데? 저는 다시 눈을 감은 채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처음엔 다른 방 투숙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 그러니까 오늘 물에 뛰어들었던 그 녀석이 저와 다른 친구를 깨우더니 하는 말이 야, 너네 일어나봐. 지금 저 소리 들려? 들려. 미친년들 곱게 잘 일이지. 아니 저거 분명 내가 오늘 계곡에서 들은 그 목소리야. 저희는 그 상태로 굳어버리고 말았고 그러다 다른 친구 한 명이 도대체 뭔 소리냐며 누군지 확인해봐야겠다며 발코니 쪽으로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닫아놓았던 그 발코니 앞으로 물이 떨어진 발자국이 존재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펜션 체크아웃하면서 주인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갔던 그 계곡에서 매해 익사사고가 매우 잦게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구들과 의문으로 남는 점은 왜 굳이 펜션까지도 찾아올 수 있었던 그것이 자꾸 꺼내달라고 저희한테 호소를 했던 것일까요? 그거 아마 그냥 같이 죽어줄 사람 찾는 거 아니었을까?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